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 갈수록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 지수가 고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언제쯤 매수해야 되지 타점을 잡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 6% 이상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3% 이상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지금 좀 비축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장의 분위기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지금 하락이 좀 가파르잖아요. 네, 코스피, 맞습니다. 코스닥이 깨끗한 음봉입니다. 이거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로 추세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가까지 반등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조정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조정이 또 온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다면 또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그 이란과의 교전을 4주에서 5주 정도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오랫동안 그 리스크로 작용한 적은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괜찮은데 빠진 종목은 오늘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까지는 조금 천천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매수를 분할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본 증시는 한 3%가량 빠지고 있고 중국 증시도 1% 내외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낙폭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만큼 가파른 듯합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가 9%, SK하이닉스도 9% 이상 빠지면서 20만 원, 100만 원 선 일제히 내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형주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 접근도 유효한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오전장의 원익 IPS라던가 HPSP 이런 기업들 좀 올라줬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이런 소부장 기업들 지금 좀 바라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투톱부터 보면 네. 모멘텀의 문제는 없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 문제입니다. 포워드 PER 기준으로 양 종목 모두 PER이 한 7배에서 8배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실 수 있을 텐데,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고 이번 주 후반 정도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주 영업이익 투톱 합쳐서 400조 원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의 메모리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D램이든 HBM이든 50%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이제 그 정도의 이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당연히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죠. 근데 50%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쨌든 나중 문제고 현재 위치에서는 이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큰 낙폭이니까 여기서 던지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신규 진입 측면에서는 소부장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달릴 때 소부장이 못 갔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인데 얼마 전에 이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이슈들이 나왔죠.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1.6조 원 추가 투자가 나왔고, 삼성도 평택 P5 그리고 P4까지 당기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주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장초방에 강했고, 오늘 코스닥이 아마 안 무너졌으면 소부장이 엄청 강했을 거예요. 근데 소부장이 눌린 이유는 이제 지수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지수가 정상화되는 시기에서 소부장이 다시 강하게 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투톱보다 소부장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소부장 중에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없었던 공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공장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클린룸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깨끗하게 하고
반도체를 만들 때 티끌 하나 없게 만드는 설비를 구축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보실 게 클린룸. 그렇다면 클린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소재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신공장 모멘텀은 1번이 클린룸, 2번이 장비, 3번이 소재 부품.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보실 때도 일단 클린룸이나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린룸 관련주의 대표주 신성 ENG를 들 수 있는데 국내 이제 그 클린룸 시장이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삼성의 테일러 팹에서도 수주를 받은 이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SOFC 부분의 설계 조달 시공 능력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친환경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니까 클린룸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9% 정도 급락 조정인데 또 이번 주에 천천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주로는 이제 HPSP 이 종목도 오늘 코스닥이 안 꺾였으면은 큰 상승을 보였겠죠. 오늘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3%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는 더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는 건데 그 반도체가 요즘에 그 고급화가 되면서 미세 공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단차도 높이고 반도체도 더 세밀해지고 작아지고 패키징 기술도 더 고급화가 됩니다. 근데 이럴수록 역시 작은 티끌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해주는 게 이제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압수소는 그 미세한 결함 사이에서 성능을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 HPSP가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하락을 조금씩 줄이는 시기에 반도체 장비주를 또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번에 노이즈가 조금 해소되게 된다면 반등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말고 다른 섹터군들 눈여겨보고 계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들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뭐 방산 이렇게 가는 것만 계속 네,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고점 종목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근데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해요. CMA 잔고도 100조, 주식 여태금도 아직까지는 100조 이상. 그래서 이 풍부한 유동성이 어디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좋냐? 좋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 중에서는 국내 증시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 순환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군들을 선취할 필요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대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GDP 전망치가 1.8%에서 2%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좀 오랜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증시라는 것은 어쨌든 경제를 이제 따라가는 그림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내 증시의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국내 증시에도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이 다수 시행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행될 정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계좌인데 이게 지금 여야 갈등 때문에 국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이번 달, 근데 늦으면 이제 또 다음 달 이 정도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 그 주식,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세금을 크게 이제 절감해주겠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로 국장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3차 상법 개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동전주 상장 폐지 정책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스닥 시장의 신인도를 좀 높이는 정책들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시총 상위주들로 수급이 순환매가 돌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도 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부양책이 있으려면 반드시 3개의 섹터가 가야 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왜냐하면 이 3가지 섹터가 시총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요들 섹터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건 제약바이오예요. 결국은 정부가 제약바이오 부양책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내려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필요한데 얼마 전에 나왔었던 임상 3상 특화펀드는 이제 총액이 1,500억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액수가 작다. 네, 이렇게 약간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게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신약에 대한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역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코스닥 반등 이렇게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어려우시면 그냥 코스닥 ETF 떨어질 때 모아가신다. 이렇게 보셔도 수익 내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고 그게 어려우시면 지수 ETF를 또 투자 대안으로 삼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ETF 조정 시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말고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군들 중에 우리가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못 간 섹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섹터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면 그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빠져도 좀 하방 경직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후보군은 이제 엔터주인데 엔터주가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컨센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엔터주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벤트들은 많죠. 네, 이번 달에 이제 BTS의 광화문 공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OTT 생중계까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27일에는 블랙핑크 컴백 그리고 엑소 4월부터 글로벌 콘서트 투어 시작하고요. 빅뱅의 20주년 컴백도 예정돼 있습니다. 상당한 팬덤을 몰고 다니는 대형 아티스트의 컴백이 올해 거의 막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의 그 투자 심리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위버스를 비롯한 그 팬 플랫폼의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상장 기업 중에 이제 디어유라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엔터 4사의 이익은 모두 다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탑픽으로는 오늘 조정폭이 조금 나온 SM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올해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는 에스파 그리고 라이즈의 활동이 상당히 견고하고요. 엑소 완전체 앞서 말씀드렸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15%로 그 엔터 4사 가운데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SM이 좀 못 갔었는데 지금 한한령이 완전히 해소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완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있었던 홍콩 드림 콘서트가 취소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라기보다는 속도 조절 전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이제 광고주인데 광고주가 정말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는 섹터인데 실적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 국내 광고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3.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중에서 온라인 광고는 7% 정도까지 고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요한 게 그 광고 시장과 GDP가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올라가면 광고 매출도 올라가고 이게 밀접도가 연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GDP 상향 조정 그리고 외신에서도 이제 한국의 성장률 IMF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하게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GDP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어느 정도 번다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수록 광고에 돈을 많이 쓰겠죠. 자연스러운 이제 생리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주라고 하면 뭐 제일기획, 이노션, 나스미디어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 나스미디어는 그 넷플릭스에 대한 광고 연동이 좀 높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광고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대형주로 보시면 제일기획과 이노션인데 지금 이노션이 PER 매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형 광고 물량이 좀 집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출시되는 전기차 광고가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도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자동차도 잘 팔리고,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PER이 현재 8배, PBR 0.75배,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하는 장에서도 약보합권으로 버텨요. 방어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5,800선 이탈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가량 빠지면서 1,140선 내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형주의 낙폭이 두드러져서요. 코스피 200은 7.8%더 깊게 밀립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려 11%가량 빠지고 있고요. 삼성도 9% 넘게 하락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5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보시면 오후장 들어서 지금 가장 저점 부근에서 5위권 일제히 지금 낙폭을 그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도 지금 1위부터 5위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2차 전지 기업들이 두 자릿대 하락세 지금 에코프로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10%에 가까운 결국에는 20만 원 선 내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대 지수 일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저희가 시장에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세상으로는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한 달 정도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오늘 국내 증시는 확실히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와서 조정에 대한 빌미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 빌미가 이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건 이란과 이제 그 미국의 전쟁이 엄청 안 좋아지겠구나. 요거보다는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가장 많이 자연스럽게 밀리는 것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고 있어요. 1% 이상 빠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밑꼬리를 달고 당겨주게 된다면 내일 국내 증시 또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내 종목이 실적주라고 한다면 던지지 마시고 좀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외국인이 지금 5거래일 동안 16조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의 이렇게 이탈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이게 이제 외국인 매도가 하루 네. 이틀 된 게 아니고 정말 네, 장기간, 맞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제 5조 원 정도까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인 변수에는 외국인이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요즘에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컸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전략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살 때는 환율에 대한 전망도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기본적으로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국내 증시는 계속 급등, 미증시는 부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평균 회계의 원칙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미국장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라고 이제 시선이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외국에서도 국내 그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8,000포인트까지도 올린 곳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국내 기업의 이익이 견조하다라는 의미고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워낙에 좀 과매도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 좀 돌아오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수급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휘둘리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낙폭이 깊어지면서 시가총액 50위권 안에 있는 기업 가운데 방산과 정유, 해운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지금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흔들림 자체가 이번 주에 노이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영향이 있는 유가라든가 환율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